다른 닭들을 장례식에 초대도 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청어까지도 장례를 치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치르는 의식을 장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하면 중요한 키워드 중에 장례식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이라는 그림책으로 떠난 사람을 어떻게 배웅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입니다. 이 책은 에바 에릭손이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울프 닐손이라는 작가가 글을 썼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지를 한번 볼까요? 면지에 이름이 달려있는 여러 묘지가 보이죠? 네, 이게 뭘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심심해가지고 뭐 좀 할까? 얘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좀 할까? 그랬는데 얘가 손에 뭘 들고 있죠? 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심심한데 뭐 이러한 작은 동물들, 뭔가 죽은 벌이라든지 죽은 작은 동물들 장례식 치르는 놀이 좀 해볼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작은 생명체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어른들이 없는지 둘이 신나게 지금 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글을 쓸게, 죽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어.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여자애는 씩씩하게 막 가는 거죠. 이 여자애가 에스테르예요. 굉장히 진짜 아주 행동파죠. 얘는 삽은 못 들고 시를 쓰겠다고 따라가요. 그래서 빈터에 구멍을 파고 이제 죽은 동물들을 묻어주는 거. 죽은 조그만 곤충들을. 얘가 나무래죠. 네가 무슨 시를 써? 비웃었어요. 이때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나는 시나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이나요? 뭔가 묻어주고 하는 걸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애예요. 얘가 처음으로 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벌을 묻었는데 여기 보세요. 십자가를 세우고 요 앞에 꽃잎을 놓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손 안에 어린 생명이 갑자기 사라졌네. 땅속 깊은 곳으로. 짧지만 어떤가요? 네. 제가 누군가가 이제 오래전에 아이를 잃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아이에게 바치는 어떤 짧은 보내는 문장을 좀 와서 써서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써봤는데 이 책에 이 문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써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땅에 묻었는데 그때 이걸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이야기하세요. 이 세 줄의 문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한다고. 네. 그런데 이들은 벌의 장례식만 그치지 않아요. 막 찾는 거예요. 계속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런데 얘가 나타났어요. 얘가 누구냐. 이제 막내인데 얘는 뭘 하려고 나타났느냐. 다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우는 역할을 해라. 우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필요한 거 다 있죠? 네, 일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네, 부고 보낸다든지 또 이렇게 우는 역할. 근데 얘는 사실 죽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이 그림책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느냐, 그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시를 써요. 죽음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된다네. 죽으면 아플까? 외로울까?
무서울까? 우리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 아이의 아까 그 시가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근데 여기 푸테라는 아이가 울고 있죠? 근데 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 장례 회사를 차려요. 이렇게 상자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도구를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고객을 모아요. 아, 우리가 장례회사 차렸거든. 그런데 누구 장례 치를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그래서 이제 햄스터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여기 보면 뭘 치르나요? 닭도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닭들을 장례식에 초대도 해요. 그런데 청어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청어까지도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런 놀이 하면 어떠실까요?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어린이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가까이 걸어간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고 알아차리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계속 시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동물을 장례 치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큰 동물. 그래서 이렇게 가방 안에다가 관을 만들었어요.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지만 이 문장 사이사이에 그 결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토끼 장례를 치렀는데 부디 평안히 잠들길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이 두 줄이지만 동물들의 장례지만 이 식구가 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장례에서 이제 집박이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어떤 시를 썼나 보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죽음은 짧다네. 죽는 건 한순간이라네. 이제 무덤 위에는 풀과 이끼가 자라고 꽃이 피리니 모든 것이 평화롭다네. 네, 이렇게 마지막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걱정되시는 거 있죠. 장례 치르는 놀이를 계속 했는데 이 아이들이 삶으로 어떻게 돌아올까. 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다음날 우리는 딴 일을 하면서 놀았다. 완전히 다른 일을.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놀이 해도 괜찮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훨씬 딴 일 하면서 딴 일 하면서 놀기에 그 애도의 기간이 굉장히 길죠? 네. 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도대체 장례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꺼내지 못한 나의 장례식, 나의 부모님의 장례식,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얘들아 다 모여, 여러분 다 모이세요 한 다음에 나의 장례식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같이 읽고 나의 장례식, 부모님의 장례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